미래발전연구원 하경준입니다. 전 남해 여수해저 터널의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조금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조상필 실장님께서 상당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요. 저는 조금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가 조금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여수시와 남해군의 한 7.3km 정도, 해저부분만 한 4.2km 정도에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이 여수시와 남해군을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국내 남쪽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남해고속도로고요. 여수로 내려오는 국도와 남해고속도로 내려오는 국도인데요. 이게 이제 U자 축에서 이 중심 부분을 허리축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망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로적인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철도의 접근성까지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서 국도 77호선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국도 77호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지 다들 알고 계시는가요? 그 국도 77호선의 가장 시점이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을 해서 서해안을 따라서 또 남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요 도로가 국도 77호선인데요. 국도 77호선의 이 태생의 목적 자체가 이 해안선을 연결하고자 하는 게 이 국도 77호선의 태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을 이 국도 77호선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하자면요, 전라도와 경상남도의 어떤 그 주요 도로망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를 그리고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크게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남해와 여수의 현안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1984년도에 남해군의 위성지도입니다. 혹시 이 위성지도를 평소에는 잘 많이 못 보셨죠? 보시면 이게 1984년도고요. 제가 최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남해군의 위성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해군은 어떤 산업의 발전보다는 이게 뛰어난 자연 환경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자연 환경이 우수한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수시인데요. 1984년도에 여수시의 위성지도입니다. 이걸 2016년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여수시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여수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여수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산업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장의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두 도시의 연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어떤 도시가 기능을 다른 도시의 기능을 뺏어가는 기능적인 역할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 그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의 연결성은 사실 이런 빨대 효과보다는 두 가지 그 도시와 남해군이, 여수시와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다르다 보니 이건 빨대 효과보다는 더 이렇게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부분인데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4,000명, 2017년도 기준입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한 28만 명 정도고요. 남해군과 여수시 모두 인구 증가율도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 인구 비율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조금 저조한 실정이고요. 최근에 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급격히 더 가속화되고 급격히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과 여수시는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국토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지도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곽으로는 거의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현재 남해군과 여수시도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런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 감소 벨트에 좀 전략적인 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조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일본에서는 체제 교류의 이후의 증대를 통해서 이런 인구 감소 벨트의 전략적 동력을 조금 당위성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과 여수시의 재정 규모고요. 남해군과 여수시의 교육시설들입니다. 이게 교육시설이 지금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사를 하는, 사는 곳을 정하는 중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해군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여수시의 어떤 교육 환경들을 누릴 수 있고요. 반대로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의 자연환경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 교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요. 그 남해 여수의 연간 관광객들 살펴보면 남해군은 약 2015년 기준 한 5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기준 한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단순히 1,300만과 500만을 합치면 1,800만 명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추정하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도 아마 1,800명 이상의 관광객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인식이 여수시만 여행을 가고 남해군만 여행을 가는 어떤 인식들이 여수시와 남해군을 어떤 합치는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을 관광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또 새로 생성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렇게 교류는 일종의 관광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제 교류 인구 증대를 위한 어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사례 분석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가대교가 2010년도에 개통되고요. 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리가 36% 감소를 하고 항일 관광 통행도가 한 26%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 시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광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제도만의 인구 관광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대교가 2017년도에 개통을 했죠. 이게 완도와 신지교를 연결하는 장보고대교고요. 이게 국도 77호선을 연결했던 그 다리입니다. 이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완도 상권 활성화라든지 버스의 탑승객 증가라든지 무료권, 의료기관, 고분면의 소고기 흑염소 소비가 증가했다는 어떤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같이 생활하는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그 예비 타당성 좀 검토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서 과거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가 이번에 앞전에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일반적인 국도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영호남의 교통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관광 개발 등을 통한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해당 지자체 사업이자 뚜렷하고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말만 보면 예타가 통과를 안 될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효과들이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그 계산 시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정성적인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치가 안 나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필 실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365 생활권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분의 어떤 기초 생활 서비스와 60분의 복합 서비스, 그리고 5분의 긴급 연락책이었던 그 응급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365 생활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도로서 그 앞서 어떤 단축되는 거리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남해 선상 여객선 터미널과 여수 속도의 기준으로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두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시간 60km 정도, 1시간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가 7.3km에 한 10분 정도의 거리로 단축될 것 같은 효과가 있고요. 총 해서 53km 정도 단축되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80분 정도
단축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군청과 여수시청을 기준으로 제가 또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더 생활권들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남해군청과 여수시청은 한 78km 거리에 1시간 30분 정도 거리라면요. 이게 이제 도로망의 여건에 따라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대로 당겨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km에 1시간 정도의 이 남해 여수해저 터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1시간 생활권을 제가 지도로서 한번 바운더리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군의 1시간 생활권까지는 광양이라든지 하동, 사천, 최대한 진주의 어느 일부분까지 현재 남해군의 1시간 생활권인데요. 이 부분을 그 해저 터널이 완공 후에는 여수까지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 지금 현재 섬의 교량들이 연결된다면 공까지도 아마 1시간 생활권이 더 확대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여수 기준으로 현재 고흥, 보성, 순천, 광양, 하동, 구례가 1시간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네, 남해까지도 이제 여수의 1시간 생활권으로 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묶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저 터널이 연결된다면 네, 우리 여수 시민분들은 남해군의 어떤 휴양이라든지 관광, 전원 생활까지도 남해군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우리 남해군 국민들께서는 여수시의 일자리라든지 쇼핑, 문화, 교육의 어떤 이런 생활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의 연계는 최근에 우리 그 강원도의 산불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재난은 어떤 남해군만 발생하거나 여수시만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광역적으로 재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의 어떤 그 긴급 재난 서비스와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긴급 재난 서비스가 해저 터널이 연계된다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지자체가 달라서 서로 간에 체계가 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이 해저 터널이 연결가 된다면 광역 재난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함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재난 재해의 종합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예비연습 된 그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훈련을 살펴보면요. 일본의 이카타성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요. 여기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나라는 그 상당한 시나리오 논의 끝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섬으로 이동하는 재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저 터널이 완공된다면 재난적인 측면에서 남해 국민 또는 여수 시민께서 긴급 재난 시에 서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루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여수에는 공항과 그 KTX를 정차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국민 입장에서는 여수 공항을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서울이나 제주도로 공항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갈 수 있고요. 여수 엑스포역을 이용해서 KTX로 또 서울이라든지 인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수 남해 국민만 중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수의 공항이나 그 KTX의 어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해 국민께서는 여수공항과 아까 여수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 엑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제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 사례입니다. 이렇게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사례 보고서인데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라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정주 인구 한 명이 감소하는 이 감소분을 보시면 외국인 관광 소비액 8명, 국내 당일 관광 소비액 80명에 해당하는 세수를 조금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은 현재 이런 다양한 관광 루트를 활용을 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 인구에 대비한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연간 한 500만 명 정도 남해 국민의 관광객들이
부산 울산에서 오는 그 500만 명 중에 부산 울산 경남의 관광객들이 여수를 통해서 순천을 통해서 하동으로 연결되는 관광 루트가 새로 개발될 수도 있고요. 대구 경북권에서 내려오는 어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루트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권에서 오는 그 여수의 관광객들이 1,400만 명 중에 일부가 남해와 또 하동을 이용해서 관광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북 충북권도 이런 루트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관광객들이 항공과 철도를 이용을 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그 관광권들을 그 1박 2만에 2박 3일,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요즘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곳에서 살아보기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와 남해에서 한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정도 살아보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기대도 효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관광 거점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과거부터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전 목표 추진 전략에 따라서 남해안권을 동북아 우리 경제권 도약이라는 목표와 새로운 목표 성장 구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차량권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시사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영호남 교류 확대 차원, 그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동력과 남해안 관광 벨트 완성, 광역 경제권 조성의 측면에서도 이 남해 여수의 해저 터널이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조상필 실장님께서 그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이전에 국토 계획에도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올 연말에 대통령 제가를 통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 경상남도에서 이게 그 남해 여수의 어떤 해저터널 연결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보고서상에 저희가 좀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도 같이 이런 그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좀 국토부에 함께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